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국 애널리스트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업 트레이더 반포 버핏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전력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일 러시아와의 3차 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이나 유럽 장세가 막 이제 뒤숭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독일장이나 영국장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나스닥까지도 마이너스 3% 이상의 급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러시아와 3차 회담 또 어떤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인도주의 통로를 가동하는 걸 재확인했다라고 하지만 이 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렇게 이제 다리에다가 지뢰를 일반인들이 가라 그러고 지뢰를 터뜨리는 그런 사고도, 지난번에는 이렇게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하고 폭격을 때리더니 이번엔 지뢰를 놔버렸어요. 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가 또 이대로는 안 끝나겠구나, 너무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모든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 한국전력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 주주 분들, 자,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전력 종목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전력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3월달에 최소 50% 상승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2월에 무료 추천주가 바로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바로 이제 1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4,800원 이하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시라고 드렸고, 현재 100%에 가까운 수익에 지금 도달을 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2월에 미래생명자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3월 달에 바로 상승이 나올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세력 매집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 매집주는 전형적으로 이제 세력이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거래량들이 막 터지면서도 주가가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집을 어느 정도 끝마치지 않았나, 예를 들어 이제 요런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 석유 요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요 정도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매집을 어느 정도 딱 끝마친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3월 중에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3월에 100% 이상, 아니 50% 정도만 해도 수익 실현하세요. 요 정도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은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문자로 숫자 1이라고만 딱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무료로 모든 종목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자, 2월에 미래생명자원 종목 놓치신 분들 3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이제 한국전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지금 제가 이 한국전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어요. 올라올 때 찍고, 제가 여기서 실제로 매도하라, 업황이 그때 기억이 나요. 업황이 바뀌면 손절은 전략이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업황이 왜 바뀌었냐를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 정말 좋은 거는 배당금이 막 나올 때였어요. 3년 만에 이제 배당금이 이제 막 나오고, 그러면서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막 매집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상승도, 사실 이 구간을 뚫어내는 상승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가 좀 생겼냐면, 연료비 연동제 하더라도 올해는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업황이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이러면은 지금 이제 이때가 이제 1월이었거든요. 이거 배당 받고 굉장히 많이 매도하고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르죠. 1년 동안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는데.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업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업황이 바뀌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시 재매수도 전략이 된다. 손절했더라도. 왜 업황이 제가 바뀌었다고 하나요?
한국전력이 무슨 화력발전소 이런 것도 있지만 원전 이쪽 사업도 해요. 자, 한국전력이랑 두산중공업 빼고 어떻게 원전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뭐 보성파워텍, 뭐 우진, 한신기계,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진짜 핵심은 두산중공업이랑 한국전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마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진짜 우리 윤 씨가 당선이 되면 이제 원전은 날아가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지금 이제 이 저점의 끝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EU에서도 원전 친환경 최종안을 확정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원자력 기후변화 대응 청정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미국 에너지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운영 지원을 계획하는 것을 내놨답니다. 자, 그래서 조기 폐쇄되고 있는 원전의 운영금을 지원한답니다. 이게 뭔가요? 조기 폐쇄되고 있는 원전에 다시 운영하라는 말이겠죠. 언제까지? 35년까지면 앞으로 한 10년 이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폐쇄되고 있었던 이 분위기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돈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테니까 이건 정책이다. 제대로 우리도 원전을 돌려보자. 그래서 원전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유가 청정에너지다. 원전도 청정에너지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는 원전이 예전에 봤을 때는 이제 탄소 중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신재생이다. 그렇다면 원전을 하고 있는 것은 ESG 경영 점수 이런 거에서도 환경 점수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 국제적으로 큰 운용사들, 예를 들면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운용사들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또 이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정말 잘 살펴보면 지금부터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100%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을 조기 폐쇄하지 않도록, 자,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멋있습니다. 자, 뭐냐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탈탄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깨끗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것은 이제 청정 에너지다. 근데 이 원전 에너지를 발전하는 걸 누가 막을 것이냐? 최선을 다해 다시 이 원전에 대해서 투자도 늘리고 실제로 열매를 쥐겠다. 이런 강한 그런 이제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폐쇄가 많이 됐었어요. 화력 발전소와의 경쟁으로 미국 전역에서 12개의 원전이 조기 폐쇄됐는데, 후쿠시마 발생한 원전 사고도 비용이 급증하고 폐쇄되기도 하고 이 탄소 배출량 증가, 대기질 악화 등등의 어떤 악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런 법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대요. 35년까지 이런 위기에 있던 것들을 바로 바꿔버리면서 조기 폐쇄 위기에 있는 이 원전들을 다시 돌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전이 경제적 이유로 폐쇄되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얘기일까요? 자, 이 부분을 정말 그냥 보시면 그냥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정확히 한번 외국의 어떤 입장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전이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사실은 폐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폐쇄가 되면 그냥 폐기하면 뭐가 되냐? 여기 앞에서 그랬죠. 비용이 급증한대요. 사고로 인해서 비용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배출량도 증가하고 대기질이 악화되고 임금 일자리 상실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를 그냥 하나 만들면은 이거를 폐쇄하고 없애고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있는 거는 돌려야 된다. 새로 짓는 건 좀 그래도 있는 건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제적 이유로 폐쇄되는 걸 대기 오염 물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폐쇄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폐쇄시키지 말고 이거를 최대한 열심히 돌리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기 폐쇄되는 원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중요한 첫 단계를 밟았다. 원전을 지속 운영하는 것은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건 이제부터는 ESG 경영 그리고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실은 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도 친환경 투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EU 집행이 원전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그린 텍소노미를 발표했는데 자 부결 가능성이 낮대요. 자 그래서 원전 확대 가능성은 낮다. 요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월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갑자기 이제 분위기를 바뀌어 버리니까 아직 그래도 우려가 있었다. 사실 까다로운 규정, 비용이 많이 드니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아까도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확대는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이 뭔가 분위기를 확 바꿀 수는 없지만 폐쇄되는 것은 막아서 돌려서 이것은 바로 경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폐쇄되는 것들은 다 돌리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한울 3호기 4호기 이런 것들을 다시 돌리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더해서 다른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떻게 보면 폐쇄되는 걸 다시 돌리자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윤석열 이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폐쇄되는 거 돌릴 때 우리는 최강국을 만든다. 탈원전을 백지화한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탈원전이기도 하는데 더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이거를 돌린다고 지금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나가기 전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을 지금 와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공사준당 현장은 바로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죄송합니다.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해서 1호기를 조기 폐쇄했어요. 이런 폐쇄된 것들을 다 돌려야 된다. 전면 폐기하고 원전 수출까지 더 짓는다면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짓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외 원전을 짓는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윤석열이 됐다고 이거 상한가 안 나와요. 물론 뭐 한신기계나 뭐 보성파워텍 이런 거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그런 종목들은 갑자기 윤석열이 됐다. 그럼 원전을 확대하고 윤석열 그러잖아요. 원전 확대하겠다. 이재명 그러잖아요. 확대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세계적 흐름이 그러니 따라는 가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한국전력도 분명히 이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 이때부터는 진짜 중장기 우상향을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작년에 연료비 연동제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못해요. 이거 석유값이 그렇게 올라버렸는데 그래서 이거 메우려면 결국 판가 인상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걸 인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은 당연히 한국전력은 좋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에너지원인 원천인 바로 원전을 하게 되면 이 원전을 짓는 실력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이라든지 이런 제3국 쪽에서는 우리 한국이라든지 한국전력이나 두산중공업이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잘 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의 어떤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가 돼요. 왜냐면 지금 석유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석유의 대체제가 뭡니까? 가스예요. 원래는 가스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석유가 너무 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석유가 오르고 가스가 오르면 또 다른 대체제는 뭡니까? 신재생 에너지예요. 아니면 원전입니다.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그러니까 저가에서 막 CS 윈드 막 이런 것들 또 움직이잖아요. CS 베어링.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부각을 받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부각을 받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원의 어떤 힘으로 따졌을 때 원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다음 석유, 가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원전 또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장이 사실은 두산중공업하고 한국전력이에요. 물론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시가총액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이제는 가능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배당락이 있을 때랑 지금 배당락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못 받으니까 안 사죠.
그런데 올해는 중장기로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업황이 바뀌었고, 이제 사실 이제 판가 인상이 올해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또 얼만큼 우리한테 전가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값은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한국전력은 다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석유가 너무 올라서 한국전력이 과연 올해 무엇으로, 사실 저는 원전이 아니었다면 한국전력은 사실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가스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가스도 GSE랑 대성에너지가 막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스의 수혜를 막 보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진짜는 한국가스공사거든요. 한국가스공사. 결국 이 종목이 뒤늦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뒤늦게 우량주가 올라가는 것은 업황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한국전력 이런 보성파워텍이나 한신기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좀 몰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들은 또 급락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어떤 작전 세력의 끝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전력은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지금 매집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금 차트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하방부터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먹겠다라는 어떤 강한 어떤 작정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갖고 계시거나 손실을 좀 크게 보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분명히 견딜 때고 한번 이럴 때 물을 한번 타주면 확실하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3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하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